분명한 건 돈은 무한히 찍어내고 시간은 유한하니까 통화 가치는 계속 내려갑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는 뭐 그거는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집값은 상승합니다. 근데 그 집값의 상승이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목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10년 전에 압구정 현대 가격하고 뭐 20년 전에 압구정 현대 가격하고 막 2배씩 막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야 저거 사놓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년 전에 그거를 뭐 6억 주고 10억 주고 살 돈이 없어요. 20년 전에는 최저임금도 엄청 낮았고 연봉도 낮았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못 모았고 금리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10억 주고 살 걸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디폴트로 보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상 내가 소득을 많이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걸 많이 증가시키면 되는데 많이 증가시키는 개념이 어렵죠. 왜냐면 이미 자산 가치가 비싼 상태에서 내가 이 판에 뛰어든 거니까. 여기는 자본주의 시장은 약간 게임으로 치면 고인물입니다. 여기가 리니지야. 여러분들 여기는 리니지 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고인물들이 판에 다 들어와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뉴비로 들어와 가지고 뭐 아이템 현질한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현질 잘하고 뭐 등업 잘하시면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여기서 까불까불 대봐야 대부분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발려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존의 리니지 유저들은 젊을 때부터 갈아 넣었거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지. 그런 분들도 20, 30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 다 돈이 없었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80년대 후반 때 집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1980년대 20, 30대들 있죠? 그 30대 뭐 40대도 맞겠다. 30, 40대 분들이 가장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인 분들 지금 뭐 60대 70대인 분들이 부자라고 뭐 20, 30대 분들이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세대론을 막 얘기하면서 뭐 586 부자들 거를 내가 왜 사주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586 부자들도 자기 젊을 때 20, 30대 때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랬습니다.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고 전세값이 막 2배씩 뛰고 막 집값이 1년 만에 2배 뛰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다뤘죠. 이해하면 소름 돋는 뭐 집값 이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절을 다 겪고 나서 무에서 또 자산을 만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인 거고. 그래서 젊을 땐 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젊을 땐 돈이 없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번듯한 서울에 내 집 마련 못해서 결혼을 못해요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원래 당연히 번듯한 집을 못 사니까. 젊은 30대 맞벌이가 서울에 번듯한 집을 사는 나라는 망한 나라죠. 말이 안 되는 나라지. 그렇게 번듯한 집을 살 수 있을 리도 없지만 그 말은 기성세대들 자산이 다 박살났다는 거지. 뭐 전쟁이 났겠지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겨우겨우 굴려가지고 부자가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30대 약간 60대 70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뉴비가 약간 고인물들을 한 방에 이기고 싶은데 그런 게임은 없습니다. 그런 게임은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뉴비로서 과금을 못할 거라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몇 번 말했죠. 이 게임은 로그아웃이 없다. 여러분은 태어났고요. 태어났으면 이 게임은 그냥 참가한 겁니다. 참가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 근데 다행인 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과금러들, 그 기존의 고인물들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강제 로그아웃을 당해.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웃기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강제로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되면서 아이템을 다 뱉어놓고 나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뉴비 버스를 태워주려고 우리 자녀도 뉴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뉴비한테 버스를 태워주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이제 줘. 어떻게든 주려고 그래. 근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이 게임 마스터가 야 아이템 50%씩 내놔 하는 거예요. 아이템 50%를 막 뺏어가. 그러면 이 나머지 뉴비들 고인물 부모가 없는 그냥 자수성가 뉴비들은 저 게임 마스터가 나한테 아이템을 주겠지? 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안 줘. 안 주고 다른 거에다 써. 그러니까 나도 죽겠어. 나 뉴비인데 나도 죽을 맛이야. 근데 옆에 뉴비는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서 고인물 잘 만나서 버스 타고 막 가. 그래서 쟤 저 버스 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쟤 저거 저 막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게임 마스터를 막 불러 막 민원을 막 넣어. 그럼 게임 마스터가 얘를 막 멈춥니다. 너 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 타. 그럼 나도 자전거 주겠지? 안 줘.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서 내 아이들 뉴비들이 또 나타나면 얘네들 버스 태울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이 게임은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로그아웃이 안 된다니까. 그냥 가는 거야 여기는. 서버 종료가 답이군요. 서버 종료하려면은 한 4, 50년 이상 본인이 여기서 계속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밖에는 몬스터도 있고요. 안에 있는 아이템 물가는 계속 비싸죠. 이 물약들이 계속 비싸집니다. 근데 물약도 안 먹으면 안 돼. 이 게임이 무서운 게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음식 먹고 하려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사설 서버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서버로 가려고 그래. 다른 게임 가야지. 그럼 갔더니 거기도 고인물들이 다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게임 인터페이스도 완전 달라. 말도 못 알아먹겠어.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그 초보자의 마을에서 막 멧돼지 잡고 있는데 갔더니 넌 멧돼지 잡지 말래. 왜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met돼지 잡지 말래. 저 좀 잡으면 안 됩니까? 아니, 넌 옆에 가가지고 저 나무나 캐고 있어. 나무를 한 40년 캐야 돼. 나무 캐가지고 내 아이가 뉴비가 태어나요. 그럼 뉴비한테 나무 몇 개 주고 난 죽어야 돼. 그리고 로그아웃이야. 그럼 이 나무를 받은 애가 어떻게 잘 얘기해서 적응합니다. 근데 걔도 로그아웃이 안 돼. 결국에 이 판은 로그아웃을 못하면 그냥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남의 거 뺏으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순진한 겁니다. 이 게임 마스터는 나를 신경 안 써요. 나는 로그아웃 못하는 그냥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되는 앤데. 25살 직장인이고 지방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빚 1억 보유 중인데 먼저 갚을까요? 투자할까요? 지방 아파트 2채인데 빚이 1억이라고요? 그 말은 되게 싼 집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중에서 광역시 기준으로 지방의 광역시라면 저는 다주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세분화돼 있어서 지방이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또 지방도 광역시냐 아니냐 지방의 광역시도 뭐 대전이냐 광주냐 대구냐 부산이냐 뭐 울산이냐에 따라서 막 다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지금 올라도 조금씩 오르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는 지역별로 지금 막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어느 동네나 상관할 것 없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들은 여러 채를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여러 개를 주는 제도라면은 총알 여러 개 쏘는 거야. 왜냐면 대충 쏴도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총알을 딱 한 발 줍니다. 딱 한 발 주고 총알 2발도 못 쏘게 해. 2발 쏴도 되지만 쏘지 않는 게 좋을걸? 이라는 식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한 발을 정말 잘 쏴야 되는데 이 한 발을 잘 쏘려고 하는데 돈도 많이 없는 사람이 이 총알을 어떻게든 이 한 발을 쏴서 막 2개를 맞추려고 그래. 아니면 한 발을 막 3개를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은행에서 총알 한 발 빌린 다음에 나중에 2개로 갚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역마다 솔루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우리 동네는 전혀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동네는 찰떡인 동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상황인 사람들은 다주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잠깐 사서 잠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돈 벌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 구인남님, 강남은 부동산 시장이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도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긴장감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강남의 지금 집주인들은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낀다는 거는 하락의 우려가 느껴질 때죠. 근데 지금 강남에 뭐 무슨 뭐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웬만한 아파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 가지? 약간 이런 느낌? 그거를 아마 집 걱정보다 더 많이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반대로 지금 긴장감이 드는 거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올라가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강남은 아파트 평균이 25억대가 넘습니다. 25억 정도 됩니다. 평균가가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는 사실 많은 거고 2%만 올라간다고 칩시다. 물가 상승률만큼 2%만 올라가도 20억에 2%니까 얼마입니까? 10%면 2억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 올라가면 4천이죠. 그러니까 2%라는 건 정말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인 건데 조금 올라가면 4천이 올라가는 거고요. 약간 수틀려가지고 뭐 약간 뭐 분위기 좀 좋은 동네야. 그래가지고 한 8천에서 1억 정도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5% 오르면은 1억이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남에 내가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고소득자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고소득자라는 거는 당연히 소비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소득이니까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1억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요.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떼고 세금 떼고 남는 돈 가지고 뭐 애 학원도 보내고 뭐 이거저거 막 합니다. 그러면은 통장에 잘 안 쌓여요. 애가 좀 크고 그러면. 왜냐면 내가 또 써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오르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막 1억 5천씩 통장에 막 쌓이지가 않는데 쌓여봐야 지금 사는 거 대비 예를 들어 1년 뒤에 1억이 올랐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을 그냥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집을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라와 버리면 되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뭐 소득이 막 연 5억이다, 연 10억이다 이러면 상관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20억짜리 보냐? 안 봐요. 그런 분들은 40억짜리 또 50억짜리 이런 거 봅니다. 그런 분들은 또 50억짜리 아파트가 5%만 올라도 2억 5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을 저축을 하려면은 돈을 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꽤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법인을 가지고 있지 뭐 개인이 막 고소득자 이런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명의로 집 산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십억을 모아가지고 젊은데 막 집을 샀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짝 벌어요. 반짝 법니다.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뭐 몇십억, 100억대 이렇게 버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근로소득을 10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짝 버는 분들 입장에서는 팍 모아가지고 어차피 세금 50% 낼 거 내고 그냥 모은 돈 가지고 집 산다. 이게 쉬울 수도 있는데 2, 3억, 뭐 1, 2억, 2, 3억 이렇게 버는 거를 수십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분들은 내가 모으긴 모으는데 세금 떼고 소비 떼고 나면은 한 몇천 남는데 집값은 막 4천, 5천, 막 어떨 땐 막 3억, 5억 올라버리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고소득자라고 해서 집을 사기 쉬운 게 아니다. 아파트 매수할 때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모닝 살려다가 돈 더 모아서 제네시스 사고 싶어집니다. 일단 모닝 사서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소나타 사야 될까요? 제가 말한 대로 연봉의 한 5배 정도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수준만큼만 대출 받는 식으로 해보시면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모닝을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돈을 못 버는데 소나타를 사는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연봉과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한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돈을 조금 벌어.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돈을 조금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어. 근데 돈은 좀 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좀 비싼 집을 미리 사놓자.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갚아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맞벌이를 더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가 막 건강이 안 좋아져서 외벌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흔들리는 게 이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연봉과 DSR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한 6억짜리 집을 사도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3억짜리 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3억짜리를 사든지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은 소득을 더 높이든지 저축을 더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